자, 오늘 증제 상황에서는요, 62세 남성이 내원하여, 이런 증상을 호소했다. 그래서 평소 당뇨, 고혈압 인해서 전기가 약한 편이다. 당뇨, 고혈압은 그냥 쓴 것이고요.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전기가 약한 편이다. 이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가 소견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이 만성 질환이 있고 그러니까 만성 질환이 있고 전체적인 상태를 보니까 좀 전기에 약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환자가 최근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뒤 요즘 같은 날씨죠. 몸이 으스러 춥고 머리가 무겁고 콧물이 난다. 그래서 자, 머리가 무겁고 콧물 나고 기침, 감기 정도의 증상이 있다. 감기니까 이것은 풍안의 사기가 6기 중에서 풍안의 사기가 들어와서 감기에 걸린 것이다.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서 초기죠. 최근이니까 뭐 2, 3일 사이에 갑자기 감기 증상이 있다 하니까 이것은 표리로 나눌 때 표증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표증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런 증상도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증상이 불편하고 거기에 오래된 피로, 식욕부진 항상 피로감이 있고 식욕부진하고 한 이런 증상들. 이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약한 이런 편인데 거기에 수반돼서 피로도 항상 피고하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당장 불편한 것만 낫게 해달라. 자, 오늘 당장 불편한 게 어떤 증상일까요? 여기서 봤을 때 당장 불편한 증상. 피로, 그 다음에 식욕부진. 이거는 항상 있던 거죠. 만성적으로 계속 있던 거니까 그거는 뭐 이런 환자한테 내가 이걸 치료시켜 주겠다 하면은 약을 써도 한참 걸리는 최소한 1년은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써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가장 이 불편해하는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위해 증상.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가지고 기온이 떨어져 옷을 준비 못해서 좀 춥게 입었어. 아유 추워 추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감기 증상을 좀 치료해 달라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기를 치료할 때 보니까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기가 약하고 피로, 식욕부진 등도 있었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변증을 어떻게 하느냐. 변증이란 거는 알고 있죠. 우리가 변증에 대해서 배운 게 뭐뭐 있었죠? 한의학 그런 시간에 배운 변증. 어떤 변증이 생각나죠? 팔간변증. 자, 팔간변증은 혹시 뭐뭐가 있나 아세요? 팔간변증의 그 속에 여덟 가지. 말 이렇게 잡으세요. 예, 팔강 변증만 예, 생각나고 그거는 팔간변증. 자, 팔간변증이라면 팔강에 여덟 가지가 있는 것이죠. 여덟 팔자니까 팔. 무한자가 아니라 팔. 이 팔이 여덟 가지가 뭔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자, 팔간변증의 여덟 가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리, 허실, 열증, 혈이, 허실, 여덟 가지니까 한열. 가장 기본적인 거. 음양. 자, 음양, 표리, 한열, 허실. 따라하세요. 음양, 표리, 한열, 허실. 그것이 여덟 가지죠, 여덟 개. 여덟 가지를 갖다 모아서 뭐라고 한다? 팔간변증. 자, 팔간변증에 들어간 여덟 가지 요소는 뭐다? 좀 더 크게요. 여덟 가지. 대략 알겠죠? 자, 그 여덟 가지를 갖다가 나누면 돼요. 그런데 여덟 가지가 크게 분류해 보면은 음양이 범주에 다 포함이 되겠죠. 표리, 한열, 허실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나눈다 할 때 나눠지겠죠. 한번 나눠보세요. 자, 어떤 것들이 음에 속하고 어떤 건 양에 속한다. 표리, 한열, 허실을. 자, 마이크 줄 테니까 얘기해야 돼요. 자, 표리, 한열, 허실을 음과 양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눠지느냐. 음에 속하는 거 뭐뭐 있다. 양에 속하는 거 뭐뭐 있다.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씨, 뭐가 얘는. 자, 음양, 표리, 한열, 허실. 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눠서 표리 한여러시를 어떤 것은 음에 속하고 어떤 것은 양에 속한다. 한번 나눠보라는 거죠. 음양에서요. 네.
표가 이제 겉에 있으니까 되게 표질한 거라서 양에 속하고 어, 이가 안에 속하고 음, 한이 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에 속하고 열이 양에 속하고 음. 그리고 실이 되게 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에 속하고 허가 음에 속합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신 있게 잘 쳐주세요. 치려면은, 우리가 뭐 쳐다봐. 치려면 정확히 자세히 쳐주지. 정답이었든 오답이었든 박수 쳐주려면 쳐주세요. 자신 있게.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음양을 나눠서 표리 한 여러 시를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저기서 나왔던 증상도 의시르질 춥고 콧물 나고 감기 증상이 있다 했을 때 8강으로 나누면 음양으로 따질 때 음일까요? 양일까요? 증상이. 음양을 나누면 어떤 증상일까요? 헷갈리죠? 섞여 있잖아요. 자, 날씨가 추워서 풍한이 사기에 들어왔다. 풍한이 사기는 양일까요? 음일까요? 음에 속한다 볼 수 있겠죠? 나타나는 증상들 보면은 의실이 춥고 머리가 붓고 콧물이 난다. 음일까요? 양일까요? 내가 모르겠다. 하여튼 음이나 양 둘 중 하나. 자, 그럼 저거는 표리를 나눌 때 증상이 표증이냐 리증이냐 나눌 때 겉에 있는 증상이냐 속으로 들어온 증상이냐 어디 있는 증상일까요? 왜 표증일까요? 자, 표증이라는데 표증이 되는 이유. 풍간의 사이가 처음에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나타난 병증. 그런 병증들이 뒷목도 좀 땡기면서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기운 재채기도 하고 콧물 나고 하는 또 열도 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풍화의 사기에 처음 접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저런 증상이니까 처음이니까 표증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걸 표증으로 잡았는데 표증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표증으로 잡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좋겠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치를 생각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이런 증상에서는 어떻게 처치해야 되느냐. 표비의 병이 있으니까 그 병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자, 여기서 표부를 갖다 치료할 때 세 가지 치료법을 줄게요. 땀을 낸다, 토하게 한다, 설사하게 한다.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감기 증상이 있어요. 어제 감기에 걸렸어. 내가 어제 감기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땀을 내야 될까? 토하게 해야 될까? 설사를 해야 될까? 어떤 게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 감기 증상에 땀을 내는 거, 토하게 하는 거, 설사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이 좋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유까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GPT는 안 먹고 있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또 알아. 한 사람 또 하는 거지. 자, 한번 해봐요. 예, 그대로 해. 네, 자, 얘기 들어보세요. 예. 땀을 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전기장판 뭐 교육도 한번 해주시죠. 네.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침대에서 그 전기장판을 펴고 잠을 자면 땀이 이렇게 나면서 같이 감기도 날아가는 뭐 그런 거를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 설사나 토를 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혹시 왜 더 안 좋아질 것 같을까요? 네, 감기를 하면 이제 열이 나면서 이제 좀 몸에 있는 몸이 아픈데 그런 상태에서 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열할 때 설사 팍 하거나 톡 팍 하면 좀 열이 내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감기 초기에서 있을 때는 땀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감기 초기에 아주 저렇게 추운 날씨에 저렇게 됐다 했을 때, 좀 따뜻하게 해주고 하면은 좀 감기 증상도 좀 없어지는 것 같죠. 토하거나 설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죠.
그죠? 그래서 땀을 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치료에는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땀을 내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표증에 있을 때, 리증에 있을 때 병사가, 사기가 몸의 바깥에 있으니까 그 사기를 갖다가 치료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땀을 내는 거. 그러겠죠? 왜? 겉에 있으니까 겉에 있는 걸 해결하려면은 그냥 바로 땀 내서 빼버리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토하거나 설사한다 하면은 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속에 있는 내용물을 확 엎어내는 거니까 이 땀을 내는 거랑 유사하지만은 토하는 건 어디 있는 걸 병을 치료하는 거죠. 대부분 뱃속에 있는 거죠. 자, 술 많이 먹고 취해서 막 힘들어할 때 내용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좀 편안해지잖아요. 뱃속에 뭐 들었나, 내가 어젯밤에 뭐 먹었나, 기억이 안 나서 토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거 먹었구나 하면서 훨씬 편안해지는 것처럼, 토하는 방법에는 이 사기가 어디에 있을 때, 위장관에 있을 때, 토하니까 훨씬 편해지더라. 자, 그럼 설사는 그보다 좀 더 깊은 데 있어야 되겠죠. 위장관보다 더 깊게, 대장이나 소장 이런 데에 사기에 있을 때는, 이걸 갖다가 대소장에 있는 걸 갖다 위로 끌어올린다. 어떻게 끌어올려요? 토하게 해서 끌어올리면은 어디로 가요? 많이 올라가요, 위장. 또 거기서 더 토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뭐까지 토해요? 담즙 같은 게 토해서 쓴물 나오거나 하잖아요. 누런물 나오고 하는 거. 그럼 담즙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 있는데 그 위장관이 아니라 그 대장, 소장 같은 이 속에 있을 때는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는 게 가장 좋죠. 설사하거나 소변을 보게 하거나 해서 밖으로 빼내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기 초기에 있을 때의 증상으로는 뭐랄까 그 땀을 내게 하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좀 편안할 것 같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 이제 누가 나와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우리 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걸 발표를 좀 하시죠. 자, 누구 좀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왜 나와요? 한번 해줄래요? 나오세요. 네. 아니, 몰라요. 당연히 모르고 잘 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아는 만큼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보면 여러분들 수준이 이 마이크 다 됐네. 우리 수준이 뭐 뛰어나다? 절대 아니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데 그만큼만 상황에서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내가 이 정도 생각한다. 저 친구는 나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서 요거 보면서 하시죠. 여기 가는 거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마이크가 요게 좀 뜨이니까 여기서 한번 하시면 되고 요거 위아래로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어주세요. 네. 먼저 교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앞서서 다 해주셔서 제가 얘기할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위 환자가 찾아왔는데 일단 그 노인분이시기도 하고 평소에 당뇨 고혈압으로 전기가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뒤에 춥고 머리가 무겁고 콧물이 나는 감기 증상도 있고 오래된 피로와 식욕 부진 같은 이런 그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상태를 보면 포증으로는 감기 증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증으로는 속에 이미 오래된 피로와 식욕 부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 다스려야 할 것은 요 그 겉으로 드러난 감기 증상을 먼저 당장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속에 이미 있는 그런 증상들, 오래된 피로나 식욕부진 같은, 어, 그러니까 이제 허약한 속을 꾸준히 좀 약을 먹어서 풀어준다든지 하는 치법도 함께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조원들끼리 같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뭐 어떤 게 있었죠?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줄래요? 어, 일단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표리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환자에게는 선표 후본이라는 방법이 적절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환자가 먼저 오늘 당장 불편한 것만 낫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장 이 표에 있는 증상 먼저 사라지게 해주고, 그 이후에는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피로나 식욕 부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예. 혹시 3번 문제 생각해 봤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가졌을 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그 저희가 접한 환자는 일단은 그 겨울철이고 노인분이고 체력이 좋지 않았다면 지금 이 새로운 환자분은 겨울이 아닌 늦봄이고 노인이 아닌 40대이고 체력이 나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추운 겨울이 아니라 조금 따뜻한 봄이기 때문에 어, 당장 좀 효증을 조금 더 빠르게 치료하는 좀 강한 치료법을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지라고 해서 사람의 지가 나이대인가요? 땅지자죠, 땅. 네. 땅이니까 환경, 지역. 아, 네. 자, 저쪽 한경도 지역이나 제주도냐, 이렇게 보면은 음, 지금쯤 되면 저쪽 북쪽하고 제주도하고 날씨가 어때요? 북쪽으로 가면 좀 추울 것이고 제주도는 아직은 따뜻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인인의 관점에서 세 번째 사람의 관점에서는 아, 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조금 젊은 중년층이고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치료를 했던 환자보다는 조금 강한 약제를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됐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해줬는데 질문이라 뭐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다르게 생각한다 또는 질문. 자, 예, 수고했어요. 없으면은 네. 이야기 잘해줬고요. 자, 또 한 사람만 더 나와서 발표를 할까요? 눈 까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나가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한번 나가서 해줄래요? 한번 나가서 한번 해주세요. 그냥 이야기했던 내용들 앞서서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뭐 좀 다른 이야기 또는 뭐 우리 조원들끼리 이야기했던 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이쪽 마이크 앞으로 와서 이쪽 아니야 마이크가 안 돼요. 예, 거기 예, 그 화면 보면서 해주세요. 예. 네, 일단 음, 그 61세 남성이 내원해서 평소에 이제 기가 약한 편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기가 허한 이제 허 상태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떨어진 뒤에 몸이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무겁고 이제 콧물이 난다. 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전기가 약한 편에서 기가 허하니까 이제 이 허한 상태에 이제 외부에 좀 사기가 좀 침입을 해가지고 이런 안 좋은 몸 상태가 되지 않으셨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피로와 식욕 부진 같은 그런 증상도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노인분들 다 계신 거니까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오늘 당장 불편한 것만 낫게 해달라. 또 오죽 불편하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환자의 상태를 이제 뭐 표리 뭐 이런 걸로 전기 사기 이렇게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았는데 일단 저희는 좀 전기 사기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어,
이 자, 사람의 전기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기라는 게 사실 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기가 있고 후천적으로 이제 가지 생기는 기가 있는데 이 노인분께서는 일단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는 좀 많이 이제 허해지신 상태에서 이제 식사 같은 걸 잘 하셔야 그나마 이제 후천적인 기도 보충이 좀 잘 되실 텐데 그런데 여기 식욕부진이라는 말이 이제 있는 걸 봐서 식사 같은 걸 잘 못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사기라는 거는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인데 전기가 허한 상태에서 사기가 이렇게 침입을 해오니 노인분이 당연히 재간이 없으셨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식사에 관한 그런 지도를 좀 잘 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를 좀 보양할 수 있는 보약이나 이런 걸 저희가 지어드리면 병이 좀 빨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는 뭐가 더 타당할까? 저희끼리 얘기해봐야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몰라도 한번 우리끼리 지금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또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작년에 했던 얘기랑 또 다른 얘기, 정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후년에 가면 또 원래대로 이야기되고 자꾸 바뀌어요. 바뀌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수준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죠. 정답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할 때, 그냥 표증만 치료해야 되겠다. 아니다. 표증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이 좋아야 치료된다 해서 한의원 원장들마다도 볼 때, 이 환자를 볼 때 치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겠다. 라고 하면 돼요. 뭐 어떤 거 찾아요? 치팅 그렇습니다. GPT 없어졌어요? 그거 해. 네. 한번 그냥 생각하는 대로 도토리 키재기만은 한번 해본다라고 해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이 최선이었다. 그래서 내년에 가 보니까 또 최선이 바뀌더라. 후년에 하니까 또 바뀌더라.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배운 거 내년에 되니까 또 이거보다 이걸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후년에 더 잘 되고 하는 요걸 보는 것이죠. 네, 일단은 선표 구분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자께서 명시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이 오늘 당장 불편한 것만 낫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환자가 급하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치료를 해드려야 환자도 이제 저를 믿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그리고 본격적인 치료는 제가 볼 때 이거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약도 많이 드셔야 되고 제가 저 먹어봤는데 한 3제 정도는 지어 먹어야 뭔가 효과가 있다. 얼마나요? 3제. 세제? 네. 한 대가 세제? 네. 그럼 세제면은 비용이 네, 친구가 지어줘서 뭐 싸게 해주긴 했는데 싸게 해줬어도 꽤나 들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 대를 지어 먹으면 치료가 되고 두 대를 지어 먹으면 유지가 되고 세 대를 지어 먹어야 완치가 된다. 네, 여기서 정확히 말했죠. 세제를 여러분들 약을 한 대 파냐, 두 대 파냐, 세 대 파냐 했을 때 세제를 꼭 먹여야 되겠는데 나도 솔직히 친구들이 약을 주면은요 한 대 먹기도 힘들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대 못 먹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세제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피크 웃고 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냐 하고서 딱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저렇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환자가 약을 더 먹을 수 있냐, 약을 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가 막힌 말들은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의원 운영하는데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 했어요. 다시 한번 한 제, 두 제, 세 제를 꼭 기억하세요. 예, 한 대를 먹으면 당장 증상이 사라지고 두 대를 먹으면 유지가 되고 세 대를 먹으면 또 완치가 된다. 그렇죠? 몇 대 먹어야 완치된다고? 세제. 그래서 약을 세제를 일단 나갈 수 있는 환자 한 명에서 약을 세제를 갖다 쓸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되죠. 그래서 세제를 먹었는데 병이 안 낫는다 하면은 그 환자 나한테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그러니까
세제를 먹는 동안에 그 증상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본초학을 외우고 방제학을 외우고 무슨 과목을 다 외워야 되는 것이 그 약을 먹어서 세제 안에 해결할 수 있으려고 본초를 배우고 외우고 또 그걸 활용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싫지만은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하는 기계가 돼야 된다. 기계다. 나는 암기하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고 암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또 다음 거 이어서 또 할 이야기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 환자가 불편하다고 한 게 주로 이제 춥고 머리가 무겁고 콧물이 난다. 이게 좀 표증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수본, 그러니까 먼저 이런 표증을 좀 먼저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본질적인 것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간 넓히기 부분 좀 생각해 봤나요? 아, 한의학적 치료의 융통성이요. 이제 뭔가 우리나라 의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과 규제를 많이 받는데 양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좀 까다롭게 적용이 돼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엉뚱한 약을 쓰게 되면은 바로 이제 뭐 심평원에 걸린다든가 그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의사들도 쓸 수 있는 약이 딱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한이 없거든요. 없거나 아니면 좀 감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니, 결과적으로 많이 있어요. 한의원도 이 심평원에서 많이 깎아요. 네. 네.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의사라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병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고 다양한 약을 이제 이왕이면 뭐 세 개씩 네 종류를 팔면 12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수고했어요. 예. 자, 오늘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 뭐였죠? 쭉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6년을 학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6년에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보고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능력이 중요한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보는데 정승재라는 사람이 있죠. 누군가 알죠? 여러분들 많이 좀 친근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느 방송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유튜브 쇼츠니 원리에서 보여줬는데 자기가 그 정승재라는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무슨 수업 시간에 막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걸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걸 한 것이죠. 벌을 주는데 구운몽이라는 소설 있죠. 옛날 소설. 그걸 읽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발표해라. 구운몽. 나도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걸 읽고서는 발표하라고 하니까 중학교 2학년이 솔직히 뭘 알겠어요. 모르는데 하여튼 숙제 읽고 하니까 책을 읽었는데 2페이지 읽었대요. 딱 2페이지 읽고서는 그 다음 시간에 돼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2페이지 읽은 걸 가지고 막 수업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1시간 동안 학생들 다 웃겼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 야, 너는 아는 건 요만큼인데 아는 건 진짜 2개인데 그걸 가지고 한 10배, 100배를 뻥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더라. 그 사람 지금 보면 말 지금도 잘하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은 뭐 수학 실력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그 말을 잘하고 하는 이렇게 됐는데 야 그걸 보면서 한의사도 이 말 잘하는 거는 말을 잘하고 많이 하고 하면은 확실히 나중에 그 개업하나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평균적으로 보면요. 학생 때 많이 떠들던 사람 있죠. 수업에 관련된 내용이건 아니면 헛소리가 됐건 뭐건 간에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면 더 잘 돼요. 확실히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한의원 잘 되고 싶으면요.
옳은 답이든 오답이든 뭐든 간에 많이 떠드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러 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자기 동네에 오는 환자들이 아줌마들이 많다. 그래서 아줌마들하고 어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얘기하면 딱 던졌을 때 반응이 좋으면은 같이 그거에 대해서 막 떠들고 뭐 하면은 환자가 내가 아픈 것도 잊고서는 원장하고 같이 노는 거죠. 놀면서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저렇게 치료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져서 치료를 더 잘 받고 치료 효과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오니까 참 불편하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시키고 뭐하고 하는데 나중에 한의원 할 때도 환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또는 내 지식을 환자한테 전달하고 내가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으니까 따라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잘 못하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환자가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따라오고 막 하면은 치료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한 제 먹을 때, 두 제 먹을 때, 세 제 먹을 때, 자, 병만 치료하고 싶냐, 완치하고 싶냐, 라는 얘기 딱 하면서 하면은 환자가 더 신뢰가 가죠. 신뢰가 하는데 한 제 먹을 때 별 효과 없다면은 처방을 바꿔야 되겠죠. 한 제 먹었는데 별 효과 없는데 그냥 계속 먹어? 세 제까지 가야 돼?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땐 내가 처방을 잘못했구나. 처방을 또다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이나 선배나 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안 되면 GPT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GPT가 대답하는 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수준에 비슷하게 대답할 거거든요. 평이한 거 대답을 해줘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약을 쓴다면 어떤 약을 쓸까요? 만약에 약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 의료공사가 여름방학 때 혹시 이러면 가봤었죠? 거기서 쓰는 약, 뭐가 있었어요? 쌍화탕, 또 마항게시탐, 소청루탐 같은 약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급한 증상이니까 쌍화탕보다는 소청루탕이라든가 마항탕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약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어요? 나이를 먹고 기력이 많이 쇠퇴한 상태니까 소청루탕만 쓰기보다는 뭐 보존기탕이라든가 이렇게 중기로 보하는 쌍화탕 같은 거, 쌍화탕하고 합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증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 감기 증상이 없어졌다면은 쌍화탕이나 또 부종기탕이나 이런 약들을 더 해서 두제, 세제 먹을 수 있게 처방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한 제 먹을 때는 표증을 위주로 해서 표증을 치료하는 거 80%, 이 보약계통, 쌍화탕 같은 거 한 20% 정도 넣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두째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표증을 없애는 약이 거의 없어지거나 한 10% 줄이고, 그 다음 보하는 약대로 쌍화탕이라든가 부종기탕이라든가 십전대부탕이라든가 하는 약대가 90%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보할 수 있게, 보하는 약을 갖다가 쌍화탕을 두 배를 한다든가, 부종기탕 두 배를 한다든가 해서 좀 더 효력을 더 볼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처방이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하나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했으면, 환자의 상태가 변했으면은 변한 거에 따라서 처방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대씩 나가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바꿔 나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 40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60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60대 돼도 거의 뭐 일반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 70대, 80대 가면서는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70대까지도 그냥 겨우겨우 유지하는데 80대 가면서는 팍 떨어지니까 60대도 그냥 일반 사람은 비슷하게 해주고 한 80대 됐다 하면은 보약계통에 더 많이 들어가는 식으로 처방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계절 체질 나이에 따라서도 똑같은 약이 아니라 뭐 소청균탕을 처음에 많이 썼다가 나중에는 기본적으로는 보할 수 있는 보종기탕이나 쌍화탕이나 이런 약재가 기본으로 깔리고 점점 가서 세제까지 갈 때는 이 보종기탕의 쌍화탕이 용량이 더 늘어나거나 좀 더 압축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부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내가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했을 때 나한테 내가 처방을 낼 수 있겠죠. 스스로 처방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한테 갔어요. 내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이런데 좀 처방을 좀 해줘 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처방을 또 내줘요. 또 저 친구한테 가면 또 전혀 다른 처방 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처방이 각각 다를 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런 처방을 썼을까? 나는 왜 이런 처방을 썼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다른 처방을 또 쓸까?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환자를 하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봤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그 양의사들한테 맨날 깨지는 게 이거죠. 야, 과학 개무시했죠, 과학을. 야, 병인데 똑같은 병인데 왜 처방이 다 달라? 치료가 왜 다 달라? 똑같아야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뭐 타상체나 이런 걸 빼고 이제 일반적인 잡병을 치료하면 하는 데 있어서도 A, B, C, D 의사 4명의 처방이 다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양방에 가면은 그래도 감기다 하면은 감기 쓸 처방이 거의 비슷하죠. 콧물나? 콧물 없애냐. 뭐 가래나? 가래 없애냐. 그런 약들에 감기니까 감기 전반적으로 뭐 비타민C 같은 거 모자니까 그런 거 좀 추가해줘. 하고 이 쓰는 처방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똑같진 않아요. 그 사람들도. 양의사들도 자기가 좋아하게 쓰는 약이 다 다르니까. 콧물 난다 했을 때 폰텐 600을 쓰느냐, 뭐 다른 약을 쓰느냐, 뭐 이런 것처럼 그 의사들마다 그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한데 한약은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약을 써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치료약을 써야 되겠다. 나는 중간 섞어서 쓰겠다. 하는 것처럼 다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느냐. 보약을 쓰는 게 효과 좋으냐, 치료약을 쓰는 게 효과 좋으냐, 섞었을 때 효과가 좋으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한테 직접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을, 그, 그 약을 먹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이 바뀔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데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약은 객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객관성이 없다고 했지만은 주관적으로는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요. 나는 이런 계통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처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방제학에서 치료 원칙이라는데, 이 치료 원칙은 방제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도 일반적인 치료 원칙, 방제학뿐만 아니라 신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의학의 치료 원칙을 이 방제학 시간에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약물에도 언급이 되는데 약물보다는 개개의 약물보다는 처방으로 구성됐을 때 치료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 원칙을 집어넣었죠. 변증에 대해서 앞 시간에 했었고 이제 그 변증에 따라서 치료하는 기본 원칙. 자, 치료하는 기본 원칙은 치병구본. 병을 치료할 때 그 근본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이에요. 자,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하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 보호사실. 허한 것은 보호하고, 실한 것을 사한다. 허실의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허하다 했을 때, 허하다 하는 것은 정기가 허한 건가요? 사기가 허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허하다 했어요. 자, 허하다 하면은 이것은 정기가 허한 것인지, 사기가 허한 것인지. 왜? 이유도 중요하죠. 왜? 정기가 허하다. 왜 정기가 허한 것이냐? 사기가 허하다. 왜 사기가 허한 것이냐? 그 외에 대해서 풀이해야 되겠죠? 실하다면은 전기가 실한 것이냐, 타기가 실한 것이냐. 왜? 그럼 그 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허실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딱 나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기준점이 있겠죠? 허와 실의 기준점. 좀 너무 어렵게 갔나요? 내 몸 상태에서, 내 몸 상태 자체, 환자의 몸 상태를 갖다가 본 것이죠. 허화됐을 때 전기가 온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 환자의 몸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다. 이것이 오래된다 하면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충족돼야 돼요. 전기도 충족돼야 되고 음식물도 충족돼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된다. 못 먹게 된다 하면은 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충족해야 되는 것이 이 정상인데 그래서 전기는 정상적인 게 뭐예요? 충족돼야 된다. 근데 전기가 부족하다.
허하게 된다 하면 내 몸이 어때요? 나쁘게 만들죠. 실이라고 했을 때 내 몸이 실한 것이냐, 나쁜 사기가 실한 것이냐 했을 때 내 몸을 허하게 만드는 거. 이게 뭐죠? 사기였죠. 그러니까 사기가 실한 경우. 그러니까 실은 사기가 실한 것이고 허는 정기가 허한 것이다. 내 몸을 봤을 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 그걸 갖다 중점적으로 와서 허실의 개념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 허실에 따라서 부정거사하는 거 또는 뭐 이런 지역이나 체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처방이 바뀐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치병 구본, 그다음에 부정거사, 음양 조정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반복이에요. 앞에 썼던 내용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또 하면서 약간 숟갈을 더 얹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가기 때문에 한의학개론에 나오는 교재만 다 외워도 솔직히 방제, 본초 뭐 이런 거 안 봐도 기본은 다 돼요. 병리학 같은 거 다 되는데, 근데 뭐 약물이나 본초 같은 경우 그 외워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지만은 기본적인 원칙은 여기에 다 남아 있는 한약개론서 언급되는 요걸 기본으로 해서 다 정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 정도 이야기 되면은